짜장면의 유래는 사실 좀 들어보면 옛날에 진시황이 폭정을 하는 건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진시황은 상당히 난폭하고 말 안 들으면 무조건 죽이는 걸로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연태 지역에 복산이라는 곳을 순시를 하게 됐는데, 이쪽에 오니까 야 이쪽에 면이 맛있다며, 그래서 이제 면을 먹겠다고 신청했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겁나는 거야. 만약에 면을 잘못 만들게 되면 나 모가지 잘린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안 하려고 했다가 이제 어느 날 그 결정을 해서 어떤 농가에서, 그쪽은 국수 같은 거를 잘 만드니까 어떤 농가 부인이 국수를 만들기로 했고 어떤 조리사가 이제 담당하고 이제 음식을 만들기로 했는데, 생각만 해도 너무 겁이 나니까 그래서 고기하고 또 그 채소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고기하고 그다음에 그 야채하고 그 면장, 옛날에 지금은 춘장 우리 찍어 먹지만 옛날에 그 춘장을 옛날에는 면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면장이라는 거를 그 찍어만 먹는 그런 거였었는데, 이 사람이 실수해서 그걸 같이 넣어버렸어요. 팬에다가 기름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는 벌써 이제 팬에서 막 볶아주고 있는 거죠. 볶아주고 있는데 이젠 죽었다 하라고 이제 야채고 뭐고 집어넣고 막 볶기 시작해가지고 볶았는데 이제 국수는 다 삶아졌고, 그래서 그 볶아놓은 거를 소스를 만들어 그 위에다 부어가지고 진시황한테 갖다 줬는데, 이제 죽나 저제 죽나 이제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진시황이 먹더니 야 이거 되게도 맛있다. 왜냐면 상당히 짜장면을 볶을 때 중국집을 들어가게 되면 환기가 좀 덜 되는 곳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 춘장을 볶을 때 그 고소한 냄새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냄새가 진시황한테 먹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물어봤을 때 이제 기름에 장을 튀겨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튀김 장국수라고, 그래서 작장면 한자로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짜장면, 자장면, 짜장면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좀 그 유래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 음식은 뜻을 알고 나면 좀 약간 시시한 것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짜장면의 유래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 다음에 혼자 장사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둥 많았던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 면장은 아까 말했던 그런 춘장인데 이거는 그 한국의 매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유래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면장 혹은 춘장 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동 요리는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하고 또 책상 다리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음식으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 말의 유래가 광동 요리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사스가 나온 후부터는 어떤 것들은 사스에 그 바이러스나 그런 숙주가 있다고 하고 오소리, 너구리 혹은 기타 등등의 그런 동물들은 그 지역에서 못 잡게 했어요. 그걸 먹게 됨으로써 그런 걸 때문에 사스가 주범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음식들이 좀 사라지긴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 광동 요리는 그쪽 지역은 특히 홍콩 같은 경우는 옛날에 청나라하고 8개 연합국하고 싸매하고 져서 그 8개국 연합한테 뺏겼어요. 한 150년 정도 됐는데 그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유럽의 식재료 같은 게 들어오면서 치즈라든지 우유라든지 케첩 같은 것이 들어오면서 광동 요리하고 접목이 돼가지고 하나의 퓨전 음식이 발달된 곳이 바로 광동 요리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표적인 음식은 광동식 탕수육이라고 그래갖고, 광동식 탕수육은 잘 모를 텐데요. 케첩이 들어간 탕수육인데 그거는 원래 탕수갈비라고 합니다. 케첩 탕수육은 지금 고기로 하지만 옛날에는 갈비로 했던 것인데, 그 갈비로 서양 사람들이 젓가락으로 갈비 뼈를 발라내는 게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살코기로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이 바로 케첩 탕수육. 그다음에 통돼지 구이 같은 것도 좀 상당히 유명하고요. 또 수많은 딘섬들, 해산물들 이런 것들은 광동 요리의 상당히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상해 요리는 한국에서 광동 요리, 사천 요리, 북경 요리는 다 히트를 쳤는데 상해 요리만 히트를 못 쳤습니다. 상해 요리의 특징적인 요소는 좀 달짝지근합니다. 달짝지근하다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된장찌개가 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잘 못 먹을 거예요. 상해 요리의 특징적인 요소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특징을 줬을 때는 바로 아까 된장찌개라든지 김치찌개가 되게 달다는 그런 느낌을 했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좀 받아주기 쉽지 않죠. 그래서 상해 요리만 한국에서 별로 히트를 못 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해에서 제일 유명한 요리들은 9월달, 10월달 나오는 상해 지역에서 나오는 그 게 요리가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유명한 그 요리입니다. 그 게 살을 먹을 때는 뒤끝이 아주 고소함 같은 것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알배기 같은 거 있을 때 그걸 먹게 되면 상당히 고소하다는 그 일반 우리 한국에 있는 꽃게라든지 돌게 그런 맛하고는 조금 틀린 그래서 그 지역의 상해 게 요리가 상당히 유명해서 한국에 있는 특급 호텔, 뭐 신라 호텔이나 혹은 몇몇 특급 호텔에서는 그 철에는 거기서 직접 비행기로 공수를 해가지고 스페셜이나 그런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동파육이라고도 한국 사람들이 요새 좀 많이 좋아하는 삼겹살로 시인 소동파가 즐겨 먹는다고 해서 그 소동파의 이름을 따서 만든 요리 이름이 바로 동파육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껍질채로 해가지고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졸여서 만든 건데 젓가락으로 딱 끄집어내서 딱 했을 때는 그 기름기 다 제거된 상태에서 딱 먹어도 사르르 녹는 그 특징적인 요소인데 그게 바로 동파육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중집에서 많이 팔고 있는 그런 볶음밥은 다 상해 요리 중에 한 조그만 분파인데 양주 볶음밥이라고 하고 양주 지역에서 한 그런 볶음밥들이 전화하고 한국에 있는 그런 볶음밥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사천 요리의 특징적인 요소는 당연히 맵고 짜고 근데 이 맵다는 거를 그 앞에 아주 맵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일반 한국 사람들이 저도 중요를 한 지 꽤 오래됐는데 진짜 전통 사천 요리는 사천 요리의 특징은 짜고 맵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짜고 매운 그런 음식적인 그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좋아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토의 그 사천 요리는 아까 말한 너무너무 짜고 너무너무 맵고 너무너무 향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못 먹어요. 우리가 접하고 있는 사천 요리는 다 한국화 됐든지 한국 사람 입맛에 절충이 돼 갖고 나온 그런 음식들입니다. 사천 지역에 가게 되면 음식의 기름 이렇게 두껍죠. 또 향도 되게 강하죠. 또 되게 짜죠. 매운맛도 우리가 한국에 있는 그런 청양고추 그런 매운맛이 아니라 중국식 그런 매운맛. 마라라고 그래갖고 이 혓바닥에 막 얼얼하게 그런 매운맛.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매운맛들. 그래서 상당히 그런 강한 개념의 그런 사천 요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천 요리는 고급 요리가 별로 없어. 손님 접대를 할 때는 왜냐하면 팔 걷어붙여갖고 막 땀 뻘뻘 흘려서 먹어야 되니까 정중한 자리에서는 사천 요리가 좀 부정적이고요. 북경 요리는 고급스러운 요리 많고 광동 요리는 해산물 같은 거 많으니까 그게 잘 어울리지만 사천 요리가 우리 입맛에 맞기는 하지만 정작 본토에서는 고급스럽게 접대할 때는 사천 요리 먹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요리는 마파두부. 마파두부는 마자라는 거는 곰보라는 뜻이고요. 파라는 거는 노파 혹은 할머니. 그래서 곰보 아줌마가 만든 그 성이 진씨 성을 갖고 있는 할머니가 만든 두부 요리라고 그러고 진마파두부. 그래서 한국에서는 진짜를 빼가지고 그냥 마파두부로 알려져 있고요. 간수 명화라고 되어 있지만 간수새우 혹은 새우 칠리 소스라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만드는 거하고 좀 틀리죠. 중국에서는 새우 채로 이렇게 줄여서 만드는 거고 한국에서는 한국적인 입맛에 맞게 그 맛이 좀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우 칠리 소스는 새콤 달콤 매콤한 그런 맛을 한국화돼 갖고 새우 칠리 소스로 많이 하고요. 또 궁보기정이라는 거는 궁보라는 거 하나의 벼슬 이름인데 그 벼슬 이름 따가지고 그 벼슬을 갖고 있는 그 관리가 잘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 벼슬 이름 따서 궁보게정, 궁보 닭고기 요리라고 이름이 져 있고요. 단단면은 한국의 단단면이 그렇게 별로 한국 사람 입맛에 안 맞기 때문에 단단면이 별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 간에 중국 음식 있는 곳에 가게 되면은 짜장면은 없어도 단단면은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별로 히트를 안 쳤고 한국 사람 입맛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지 짜장면은 한국에서 되게 유명하지만 짜장면 백화점에 나가면 짜장면 아냐고 그러면 알진 않지만 만드는 법이라는 그걸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단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든 간에 단단면은 있지만 짜장면은 없는 경우도 많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회과육이라는 건 하나의 이제 삼겹살을 이용한 그런 음식이고요. 이제 두반장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대표적인 사천 요리의 매운맛을 상징하는 짠맛을 상징하는 그런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사천 요리의 특징적인 요소. 이제 그림으로만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거는 아까 말한 이게 국산 해삼에 이런 것들 우리가 회 먹는 그런 해삼 있잖아요. 그 해삼하고 똑같은 건데 이거를 소금물에다가 삶아가지고 말리고 삶아가지고 말리고 해가지고 한 몇 차례 걸쳐서 말리다 보면 아주 단단한 해삼이 됩니다. 그러면 중식에서 쓰는 해삼은 바로 저런 해삼인데 저런 해삼을 쓰기 위해서 현장에서 이제 식당에서 쓰기 위해서 한 또 나흘 정도 다시 삶습니다. 삶아서 단단하게 되어 있는 걸 풀어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1kg가 거의 80만 원 정도 되니까 상당히 고가라는 거. 그래도 한국 해삼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자부심도 있어요. 제일 좋은 해삼을 많이 썼다는 거. 이런 건 이제 칼들여서 좀 사진이 흐린 거고요. 중요리는 냉채 있고 뜨거운 요리 있고 냉채는 이제 찬 요리죠. 그다음에 이런 카빙도 하나의 파트입니다. 이런 거는 호박이라든지 한국에서는 단호박이 이렇게 큰 게 없으니까 이런 걸 잘 못해. 이런 것도 하지만 보통은 당근이나 무 같은 걸 이용해서 이런 카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행사,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행사를 한다 그러면 한국에는 꽃사지 같은 걸로 이렇게 장식을 해갖고 입구에다 이렇게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카빙들을 뭐 100마리 새를 만든다 그러면 100마리 새 갖고 그림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어서 입구에다가 장식을 하고요. 이런 것도 지금 설탕 공예 이런 거는 이제 100% 다 제가 현장 돌아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인데 현장 가서 보게 되면은 이런 건 거의 다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비집은 그냥 우리 흥부 놀부 나오는 그런 제비집이 아니고 바다 제비가 해초 같은 거 먹고 나서 그 해초를 다시 뱉어내 가지고 조그맣게 집을 짓는 겁니다. 중요리 식재료 중에 제일 비싼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일 비싼 거 제비집, 그다음에 동충하초 1kg가 한 이 정도 되겠죠. 1kg가 1,500만 원 정도 해요. 좋은 거 상당히 비싸지. 그래서 중요리는 특급 호텔에서 저런 걸 많이 쓰는데 그래서 특급 호텔에서 쓰는 식재료는 다 고가다 보니까 1인당 신라 호텔 같은 건 중식당 8선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코스율이 제일 싼 게 1인당 20만 원이에요. 물론 거기는 삼성 계열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많이 팔아주지만 접대비를 많이 쓰지만 최하가 1인당 20만 원. 제일 싼 게 20만 원짜리 시켜도 별로 시큰둥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장식적인 것들이고 여기 특징은 이건 이제 요리대회 대만의 요리대회에 갔을 때 나온 작품인데 이 악어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 되는 건데 딱 가운데만 지금 사진이 흐려서 그렇고요. 요 가운데만 이만큼 잘라가지고 악어 살로 음식을 만들어 거기다 딱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스케일이 되게 크다는 거. 그래서 이거 내가 본 것 중에 하나. 이때는 이제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선수 때 찍은 사진이고요. 요거는 통돼지 바베큐. 이건 이제 홍콩 가서 보통 결혼식 같은 거 하면 30테이블에 300명이다 그러면 10명당 하나씩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쪽이고 이런 것들은 옆에 있는 이런 아까 호이신 소스인가 뭐 그런 것들하고 같이 찍어 먹는 것들이고 파나 이쪽 보이는 거는 밀전병 이런 거에 찍어서 싸서 먹는 겁니다. 통돼지 바베큐. 이거는 묵을 만들어요. 먼저 묵을 만들어가고 묵으로 카빙을 하는 겁니다. 요새는 상당히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새는 또 색깔 넣고 만들기 때문에 색깔도 여러 가지 막 무작위로 넣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들고 그걸 카빙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예술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